네, 월화의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. 오늘은 3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,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그나저나 오늘은 제가 또 아침부터 어디 나가야 할 곳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새벽에 한번 뉴스를 올려드려 봅니다. 그러면 오늘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트럼프가 이 자신이 기밀을 빼온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재판에 걸려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디스미스 좀 해줘라, 기각 좀 해줘라 라고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 법원에서는 이 기밀 문서 유출 사건에 대한 이 재판을 기각을 하지 않겠다, 이 디스미스를 하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는 기밀 문건 이 유출 사건에 대한 그 재판을 이제 예정대로 이렇게 또 할 거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트럼프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기소권에 걸려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지고 있거든요. 아마도 이번에도 이렇게 또 져가지고 계속해서 이 벌금 있지 않습니까? 벌금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또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. 아마도 이제 다 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민주당에서 이 대선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US 철강, 이 US 스틸이 일본 기업에 이제 팔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선명을 냈다라고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 US 스틸이 미국에 남아 있어야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, 굉장히 바이탈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말해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이 경합주들에 있는 이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? 그 근로자들이 이 US 스틸에 이렇게 또 일을 하나 봐요. 그러다 보니까 US 스틸에 연관이 된 그런 사람들의 이제 유권자들을 이렇게 또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경합주들에서 자신이 이겨야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힐 것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US 스틸이 꼭 미국에 남아 있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지금 바이털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이제 정치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노련미는 확실히 굉장히 많다고는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를 대신해가지고 제발 좀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. 나이가 좀 많이 드시기는 드셨지만 트럼프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제 생각이고요. 그러면서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스페이스 X에서는 이 스타쉽이라고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그 로켓십을 어제 아침에 이렇게 또 발사를 했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그 스타쉽이 내려오다가 아마도 이제 폭파가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는 그것에 대한 이런 이 디테일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처음에 이 로켓이 잘 발사가 됐다고 합니다. 잘 발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주에서 이 로켓이 잘 분리가 돼가지고 이 로켓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 지구로 이렇게 또 착륙을 하는 그 과정에 이 연결이 이제 끊어졌다고 하네요. 그런데 이것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그 스타쉽 우주선도 연결이 끊어졌다고 합니다. 연결이 이제 둘 다 끊어졌는데 둘 다 이 지구 이 궤도로 이렇게 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아마도 모두 다 불타가지고 사라진 것 같다, 연소가 된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이 스페이스 X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게 이 스타쉽이라는 우주선을 우주 궤도에 이렇게 또 올려놓는 게 그게 이제 목표였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 X에서는 이제 우리들이 목표로 한 것을 이제 모두 다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여러 가지의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또 쌓였을 것이지 않습니까?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또 모아가지고 아마도 이제 네 번째째 제대로 된 이제 로켓 발사를 해가지고 스타쉽이 잘 우주를 이렇게 또 떠돌아 다니거나 그리고 이 분리된 그 로켓도 이제 지구에 잘 착륙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다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이 스페이스 X에서 이렇게 실패를 하다 보니까 어제 이 테슬라 주식 있지 않습니까? 테슬라 주식도 한 4% 넘게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고
하더라고요. 네, 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기는 없지만 그래도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X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쁜 뉴스가 나오면은 아주 그냥 조금이나마 이렇게 살짝 이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콜로라도 있지 않습니까? 콜로라도에서 갑자기 폭설이 쏟아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긴급히 뭐 학교 같은 것들도 이제 빨리 이렇게 또 끝내고 그리고 뭐 비행기 같은 것들도 이제 결항을 하는 등 콜로라도 이 폭설 때문에 뭐 도로 같은 것들도 다 마비가 되고 그리고 뭐 정전 같은 것들도 이 블랙아웃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랬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제 친구가 또 이렇게 또 콜로라도에서 살거든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또 보는데 제 친구네 집 이렇게 또 보니까 이 콜로라도에 막 눈이 어마무시하게 쌓여가지고 막 애들이 놀고 있더라고요. 그것을 보니까 이 눈 많은 것도 이렇게 또 생활하기에 이제 불편하기는 하지만 좀 새롭지 않을까. 저는 이제 항상 제 인생 대부분을 이제 눈 안 오는 지역에서만 이렇게 또 살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눈 오면은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데 막상 겪어보면 눈이 아니라 완전히 쓰레기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쓰레기가 막 하늘에서 뭐 내려와가지고 이거를 또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우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다.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그냥 캘리포니아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나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콩코드라고 해가지고 초음속 여객기 있지 않습니까? 이 콩코드가 뉴욕에 다시 나타났다.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아시다시피 이 콩코드라고 해가지고 초음속 여객기는 운항이 이제 멈추지 않았습니까? 운항이 멈췄는데 그런데 이 콩코드 여객기가 박물관에 가기 위해 가지고 이 콩코드 여객기를 다시 복구를 했다고 합니다. 뭐 몇 개월 동안 걸쳐 가지고 이제 복구를 해 가지고 거의 새거 비행기처럼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이 비행기를 뉴욕에 있는 어느 이제 비행기 박물관에 이렇게 또 전시가 될 건가 봐요. 그래가지고 어제는 이 뉴욕에 이 콩코드 비행기가 이렇게 또 나타나가지고 이 뉴욕에 있는 시민들이 이 콩코드 또 오랜만에 보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콩코드라고 이 초음속 여객기인데 그런데 이게 초음속으로 날아가면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음 때문에 도대체 살 수가 없다고 하네요. 초음속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소닉붐이라고 해가지고 이 소닉붐이 땅바닥에 이렇게 또 부딪히는데 이 소닉붐이 지나갈 때마다 막 창문이 깨질 때도 있고 소음이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 콩코드는 초음속으로 날아갈 때에는 꼭 바다 있지 않습니까? 바다만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랬다고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쓸 곳이 굉장히 없다고 해요. 많이 이렇게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뭐 뉴욕에서 뭐 영국까지 그런 노선만 있었지. 뭐 다른 뭐 뉴욕에서 LA 가고 뭐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. 왜냐하면 콩코드가 땅 있는 데로 지나가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음 때문에 도대체 살 수가 없어가지고 비행 금지가 됐다고 합니다. 도대체 날아갈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. 거기에다가 이 콩코드라고 하는 이 초음속 여객기가 이 비행기 싸기 비행기 티켓이 어마무시하게 비싸대요. 한 2배, 3배, 4배 정도까지 이렇게 또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비싸게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또 타야 했었다고 하네요. 콩코드라고 하는 이 비행기가 아무래도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그런 비행기다 보니까 이 객실이 그렇게 넓지가 않다고 합니다. 넓지가 않는 데다가 이게 이 연료 있지 않습니까? 연료를 2배 이상 이렇게 또 쓰다 보니까 엄청나게 좀 티켓값이 비쌌었다고 해요. 비싸다 보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또 쓰는데 그런데 한 2배 정도 빠른 거죠. 2배 정도 이렇게 또 빠르게 뉴욕에서 이제 유럽까지 갈 수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돈도 비싸고 불편하고 그냥 차라리 조금 이제 늦게 도착하면서 편하게 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안 탔다고 하거든요. 처음에는 신기해서는 탔지만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 도대체 이 적자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이거 운행을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만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초음속 여객기는 지금 현재는 없죠. 현재는 없고 그냥 이 보잉 여객기나 이 에어버스 여객기만
미국에만 이렇게 또 날아다니고 있는 가운데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보잉이 좀 이 말이 많지 않습니까? 문제가 많다 보니까 에어버스가 요즘 들어가지고 가장 잘 나가는 여객기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간에 이 미국에서는 초음속 여객기를 또다시 이렇게 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콩코드보다 더 좋은 이런 이제 초음속 여객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이 콩코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다 커버를 하는 그런 초음속 여객기 나와줬으면 좋겠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이렇게 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은퇴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부모라고도 하죠. 이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또 은퇴를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런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할 때는 꼭 이런 이제 플로리다 있지 않습니까? 플로리다 같은 데를 가가지고 은퇴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제 플로리다에서 은퇴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. 플로리다 대신에 이 아팔라치아라고 해가지고 미 남부죠. 이 동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런 뭐 산맥이 있는데 그 남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좀 시골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. 테네시랑 뭐 그런 시골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이 이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하면서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런데 이분들이 또 돈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 은퇴자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그 동네들이 갑자기 부자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. 돈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몰리다 보니까 그 지역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또 돈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. 뉴욕 지역에 이렇게 또 사시던 부모 세대들, 이렇게 또 돈이 많은 그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또 아팔라치아 남쪽으로 이렇게 또 이 시골 지역으로 이렇게 또 몰려오게 되면서 거기가 지금 부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곳이 왜 이렇게 또 인기가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우선 좀 물가가 싸다고 합니다. 뭐 뉴욕이나 뭐 그런 곳보다 확실히 물가가 훨씬 더 싸다고 하고요. 거기에다가 뭐 집 같은 것들도 굉장히 싸고 자연 친화적이라고 합니다.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자연이 굉장히 좋고 경관도 좋고 거기에다가 범죄 같은 율이 굉장히 또 적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이 아팔라치아 이 산맥 이 밑으로 해가지고 굴로 많이 이렇게 또 은퇴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가자지구에다가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구호 물자를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을 하는 바람에 얼마 전에 막 1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? 그런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여기 알자지라 뉴스에서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이 구호 물자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격을 했대요.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서 여기 알자지라 뉴스에서는 한 21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뉴스들을 보면은 29명 정도가 지금 사망을 했다. 라고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또다시 이 전 세계로부터 어마무시한 비난이 지금 이스라엘한테 쏠리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빨리 전쟁을 휴전을 해라. 지금 뭐 하는 거냐. 지금 뭐 이스라엘이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민간인들만 이렇게 또 계속 사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느냐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전쟁이 시작을 한 뒤로부터 이제 사망한 사람들의 수를 본다고 하면은 3만여 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빨리 휴전을 할 필요가 있지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 미국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스라엘한테 빨리 휴전을 해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네타냐후는 지금 우리는 휴전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또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죠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상원 의원들 중에 이제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. 슈머라고 해가지고 이 리더가 있는데 나와가지고 좀 이스라엘한테 좀 안티 이스라엘적인 그런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다가 지금 이 가자 지역에다가 이제 공격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이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이 민간인들의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다가 지금 이 미국에서는
빨리 휴전을 해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타냐후는 지금 이렇게 또 콧방귀만 끼고 있으면서 계속해가지고 이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러다 보니까 이 슈머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네, 말도 안 되는 일이다. 네, 그리고 이 네타냐후 네, 빨리 네, 정권을 갈아치워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로 인해 가지고 네, 지금 이 이스라엘 측에 네, 좀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. 아니 우리의 동맹국 아니야라고 이렇게 또 네,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동맹국이라고 해놓고 네, 이 미국이 계속해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네, 미국 말을 지금 안 듣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국이 안 도와주면은 이스라엘도 아무것도 아니기는 아니죠. 네, 그런데 네, 이 미국의 큰손들이 네, 이스라엘 사람들, 네, 이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네, 이 미국은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이스라엘 편이긴 편인데 그런데 이 네타냐후가 문제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네, 이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이 계속해가지고 네, 이 미국 말을 안 듣다 보니까 상원은 리더까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네, 네타냐후 갈아치워야 한다.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조만간 네타냐후 네, 이렇게 내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그러면 어제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. 어제 미국의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마감을 했습니다.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.1%, 네, 그리고 이 S&P 500도 마이너스 0.1%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했고요. 그리고 이 나스닥은 마이너스 0.2%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네요.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네, 좀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해가지고 미국의 물가 지표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CPI 지수도 나왔어. 네, 그리고 PPI 지수도 나왔어. 그런데 별로 안 좋게 나왔잖아요. 네,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보면은 네, 이번 주에 네, 계속해가지고 이런 네,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 네,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네, 좀 뜨겁다라는 그런 이제 사인이 섞인 네, 그런 지표들만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는 아마도 네, 좀 더 오래 지속이 될 것 같다.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네, 미국의 주식시장이 좀 많이 이렇게 또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그런데 네, 이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고 네, 조금씩만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것 같네요.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네, 지금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주거비 때문이라고 하네요. 집값이 너무나 비싸고 그리고 이 렌트비가 너무나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 오일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? 기름 같은 것들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비용들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이것들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. 네, 어쨌든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잘 잡기 위해서는 이 집값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좀 더 안정이 되고, 네, 그리고 이 오일 같은 것들도 가격이 훨씬 더 안정이 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,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 국제 유가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4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다고 하거든요. 80달러를 다시 이렇게 또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아마도 기름값은 더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좀 더 지속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네, 어제는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내려가기는 내려갔는데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있지 않습니까? 네,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도 2% 넘게 이렇게 또 급등을 하게 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야, 이 마이크로소프트 진짜 대단합니다. 네,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가 이렇게 살짝씩 내려가면서 이 애플이 이렇게 또 떠오르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뭐 그렇게 엄청나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했거든요. 이제 예전에 이 IBM 같은 그런 기업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, 이 새로운 이 CEO가 이렇게 또 선출이 되게 되면서 인도 사람이 이렇게 또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? 네, 새로운 인도 사람 이 CEO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미래는 클라우딩이다라고 하면서 클라우딩이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그러다가 실제로 이 클라우딩이 미래였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엄청나게 치솟아 올랐고 거기에다가 AI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오픈 AI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픈 AI에서 여러 가지 AI 기술들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이 코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챗GPT에 그 AI 성능을 넣었거든요. 거기에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AI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세큐리티이지 않습니까? 인터넷 세큐리티 같은 것들을 뭐 컴퓨터 세큐리티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드는 코파일럿을 이렇게 또 접목을 시켰다고 합니다. 접목을 시켜가지고 아마도 조만간 뭐 바이러스 같은 거 뭐 침투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것도
또 AI가 이렇게 또 잘 막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코파일럿에 적용을 시켰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주식이 상승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다고 하네요. 이 마이크로소프트 진짜 엄청납니다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요즘 들어가지고 이커머스 있지 않습니까? 미국에 있는 이 이커머스에서 리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리턴 사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성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레딧에서나 틱톡에서나 뭐 인스타그램에서나 뭐 이런 이제 SNS 서비스들에서 리턴을 어떻게 하면은 공짜로 이 물건만 받고 돈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엄청나게 뿌렸대요. 좀 이제 사기라고 합니다. 좀 이제 사기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뿌리게 되게 되면서 지금 이커머스들이 어마무시한 손실을 입고 있다. 수빌리언, 수억 달러씩 지금 손실을 입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래가지고 어느 이제 또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. 이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물건들을 뭐 고가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? 컴퓨터 제품들, 뭐 보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아마존에서 이렇게 또 사가지고 그거를 리턴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돈은 받고 그리고 이 물건들은 리턴을 하지 않고 그 아마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또 돈을 찔러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또 했나봐요. 그래서 이거는 사기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아마존에서는 이 그룹을 지금 고소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커머스도 어마무시하게 돈을 잘 버는 그 와중에 이런 사기 같은 것들도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. 이렇게 사기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손해가 고스란히 다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또 전가가 되는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사기꾼 시기들은 모두 다 싹 다 잡아다가 깜빵에 쳐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틱톡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미 하원에서 틱톡 금지법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? 통과가 되게 되면서 이제는 상원한테 올라갔거든요. 그 법안이 이렇게 또 상원에서 통과가 되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사인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틱톡은 뭐 한 4개월인가 몇 개월 안에 틱톡을 미국 기업에다가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. 미국 틱톡이요. 전 세계 틱톡 말고 미국에 있는 이 미국 틱톡만 미국에 있는 기업한테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.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틱톡 이 4개월에서 이제 5개월 안에 팔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틱톡은 미국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국에서는 막 방방 뛰고 막 반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반발하고 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 말이나 되느냐, 우리가 이렇게 키워놓은 이 틱톡을 너네가 꿀꺽 삼킬 셈이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방방 뛰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에 있는 이 미국 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요거는 좀 이 아이러니하다. 왜냐하면은 우리 미국 기업이 중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한 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. 할 수가 없다. 너네가 지금 막지 않았느냐. 단 하나의 미국 기업이 이 중국에서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은 없다.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틱톡이 잘 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막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너네가 이렇게 또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다.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은 로만스냐라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중국에서는 뭐 구글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다 못 들어가거든요. 다 못 들어가고 중국 기업만 중국에서 이 앱을 이렇게 또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그 앱에 다 들어가가지고 모든 거를 다 검열을 한다고 합니다. 중국이 공산당이니까 그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지금 수많은 정보들이 틱톡에 이 정보들이 전부 다 이 중국의 서버로 이렇게 또 가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중국 정부에서 이 틱톡의 서버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의 모든 정보를 엿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안보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무리 화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대선이 이렇게 또 앞에 있지 않습니까? 대선을 앞에 두고 지금 중국과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싸우고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있을 때 이 틱톡을 이렇게 또 금지를 하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좋아하겠죠. 어느 정도 표를 이렇게 또 끌어모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
드네요. 그러면서 여기 또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네,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회사, 기업, 이 삼성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삼성이 미국에다가 이 공장을 지금 이렇게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?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으면서 미 정부로부터 아마도 한 6 빌리언 달러, 60억 달러 정도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? 6 빌리언 달러, 60억 달러 정도 지원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리고 이것은 TSMC가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거라고 합니다. 어마무시한 금액은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또 지원을 받게 되면서 삼성도 이제 미국에서 칩을 잘 생산을 하면은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고 둘 다 좋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삼성 말고 이 인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마도 한 다음 주쯤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칩 액트를 이렇게 또 통해가지고 인텔에다가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 금액 있지 않습니까? 그 금액을 아마도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인텔은 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?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확실하게 지금 밀어주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인텔은 지금까지는 뭐 TSMC나 뭐 삼성에다가 이렇게 또 외주를 줘가지고 칩 같은 거 많이 생산을 하고, 뭐 당연히 인텔도 이 생산하고 그러긴 그랬지만, 그런데 이제는 인텔이 엄청나게 큰 공장들을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세워가지고 인텔이 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주문을 받아가지고 칩을 이제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공장을 짓게 되면서 이 정부로부터 어마무시한 이제 보조금을 이렇게 또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그 보조금의 금액을 보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52.7 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. 527억 달러. 527억 달러. 한국 돈으로 계산하기도 어려운데 어마무시하게 큰 이런 금액을 이렇게 또 지원을 받게 되면서 아마도 다음 주쯤에 이런 소식이 올라온다고 하면은 인텔 주식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이 애플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애플은 한참 잘 나가다가 이 계획을 조금 잘못하는 바람에 지금 좀 허우적거리고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요즘 들어가지고 이 AI가 너무나 또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너도 나도 다 이 AI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애플에서는 이 캐나다에 있는 이 스타트업 기업인 다윈 AI라고 하는 그 기업을 지금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인수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지금 애플에서는 이 AI를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지금 따라잡으려고 이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뭐 제미나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따라잡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. 과연 이 애플이 잘 따라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애플 좀 잘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피스코 있지 않습니까? 피스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어제 피스코 전기자동차 업체 피스코의 주가가 50 몇 %가 폭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? 폭락을 하게 되면서 그 폭락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스코가 이 재정 악화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뱅크럽시를 할 것 같다, 파산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소문이 돌았잖아요. 루머가 이렇게 또 돌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피스코 CEO가 나와가지고 피스코에서 이렇게 성명을 냈다고 하네요. 우리는 그럴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그냥 이제 뉴스에서 올라온 그냥 찌라시일 뿐이지 우리는 그럴 계획은 아직은 없다.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우리는 우리 고객한테 최선을 다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뭐 뱅크러시 같은 거 없다 라는 식으로 우선 성명을 냈다고는 하네요. 그러자마자 주식이 다시 이렇게 또 껑충 뛰어오르면서 이 애프터장 있지 않습니까? 장 마감한 뒤에 44%인가 폭등을 했다고 하네요. 52% 내려갔다가 뭐 44% 정도 오르긴 올랐는데 그래도 내려가기는 좀 많이 내려갔죠. 어쨌든 간에 피스코는 뭐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. 피스코 좀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오늘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어제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. 어제 8% 넘게 폭락을 하게 되면서 뭐 제가 어저께인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이 비트코인이 73,000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게 롤러코스터장을 이렇게 또 만나게 되면서 8%가 빠지게 되면서 67,000달러가 깨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
있네요. 네, 어제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? 네, 도매물가 지수, 이 PPI 지수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. 네, 그리고 지난달보다 네, 더 2배가량 인플레이션이 더 네,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니요? 네, 그리고 네, 지금 이 비트코인이 너무나 버블 아니야? 라고 하면서 네, 좀 많이 사람들이 팔았다고 하네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8% 넘게 폭락을 하게 되면서 네, 67,000달러까지 깨졌다고 합니다. 네, 67,000달러 깨지고, 그리고 한간에서는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데,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은 5만 달러도 네, 5만 달러대까지 내려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거든요. 야, 이 비트코인은 미친 것 같습니다. 아니, 어떻게 7만 3천 달러에서 6만 7천 달러 깨지고 지금 뭐 5만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네, 이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진짜 엄청난 투기입니다. 투기. 네, 거의 뭐 도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지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네,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네,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